동화책이랑 의료기기 설명서요? 와, 이 둘은 정말 아무 상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를 엮어서 출판계의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아무도 생각 못했던 바로 이 독특한 사업 계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한쪽에는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막 키워주는 알록달록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생명을 다루는 아주 정밀한 의료기기 설명서가 있죠. 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합쳐서 성공적인 출판 제국을 만든다? 와,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바로 여기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이 거창해 보이는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첫 단추부터 한번 꿰어볼까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출판사를 합법적으로 세우는 건데요. 지금부터 정말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는 필수 행정 절차를 딱딱 짚어드릴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름 짓기입니다. 출판사 신고가 반려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놀랍게도 이미 있는 이름을 또 써서 그렇대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 우리 동네에 없는 이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일한 이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은 전국 서점 유통망을 통해 움직이니까요. 전체 과정은 딱 4단계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첫째, 아주 독창적인 이름을 정해서 관할 구청에 가서 출판사 신고를 합니다. 둘째, 신고가 통과되면 출판사 신고 확인증이라는 일종의 면허증이 나와요. 셋째, 이걸 들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때 책만 팔 거면 면세, 근데 캐릭터 굿즈 같은 것도 같이 팔고 싶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책에 붙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죠. ISBN 발행자 번호를 신청하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서류 작업은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핵심 전략으로 들어가 보죠. 아니, 왜 하필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아동도서랑 의료기술의 조합이냐? 이게 사실은 기가 막히게 영리한 사업 전략이라는 건데요. 그 비밀스러운 논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책 시장부터 볼까요? 요즘 에잇 포켓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이 한 명을 위해서 부모님은 물론이고 조부모, 이모, 삼촌까지 총 8명의 지갑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수는 줄었지만 아이 한 명한테 쓰는 돈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면서 시장은 오히려 더 고급화, 프리미엄화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시장은 유튜브나 게임 캐릭터를 활용한 대형 출판사들이 꽉 잡고 있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1인 출판사가 파고들 틈새가 보입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다루는 정서지능 도서. 예를 들면 조금은 서툴러도 괜찮아 같은 메시지를 담은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이나 아니면 소장 가치가 높은 프리미엄 문학, 그리고 아이 이름을 주인공으로 넣어서 만들어주는 개인 맞춤형 도서 같은 시장이 정말 빠르게 크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한번 볼까요? 바로 전문 의료기기 매뉴얼 시장입니다. 이곳은 일반 서점처럼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으면서 의사나 학생, 환자처럼 이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아주 확실한 수요층이 존재하죠. 말 그대로 숨겨진 금광 같은 시장인 셈입니다. 이 표가 바로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건데요.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신영 메딕스라는 회사에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가 있다고 쳐요. 이걸 그냥 딱딱한 사용 설명서로 끝내는 게 아니라 디지털 영상 촬영 실무 가이드라는 진짜 전문가용 책으로 만드는 거죠. 피부 봉합기는 응급 봉합술 테크닉으로, 가정용 혈액순환 장치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신부정맥 혈전증 예방법 책으로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지식을 상품으로 만드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책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시장이 다르니까 수익을 내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야겠죠. 그리고 진짜 기발한 지점은 이 두 개의 다른 길이 사실은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주도록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아동 도서는요, 정답이 크라우드 펀딩에 있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펀딩 성공의 핵심은 책만 파는 게 아니라는 게 바로 보이죠. 책에 나오는 캐릭터로 만든 스티커나 키링 같은 굿즈를 함께 묶어서 파는 번들 상품이 전체 수익의 무려 60%를 차지합니다.
선주문을 받아서 제작비를 미리 확보하고 재고 부담은 없애고 굿즈로 한 사람당 구매 금액을 확 높이는 거죠. 반면에 의료 서적은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서점에서 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기업 간 거래, 즉 B2B 계약에 모든 걸 집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기기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제안하는 거예요. 당신들 제품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줄 전문 서적, 브랜드북을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요. 둘째, 이 책을 대학의 방사선과나 임상병리학과 교재로 채택시키는 겁니다. 이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죠. 마지막으로 병원이나 클리닉에 직원 교육용으로 직접 납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완벽해 보이는 사업 모델에도 정말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료기기법에 따른 광고 규제입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놓치면 여러분의 책은 순식간에 불법 광고물이 될 수 있고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들입니다. 최고, 유일한 같은 최상급 표현이나 효과를 보장한다는 식의 말, 그리고 특정 의사가 추천한다 같은 문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책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단어 하나 때문에 정말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럼 이 법적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안전한 전략이 해답입니다. 책의 주제를 특정 제품이 아니라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학 같은 의료 기술이나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질환 자체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의료기기는 그 기술이나 질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 연구, 즉 케이스 스터디로만 살짝 언급하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책의 목적이 제품 판매가 아니라 정보 전달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출판사 설립부터 두 시장 공략법, 그리고 법적인 함정을 피하는 방법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성공을 위한 4단계 실행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바로 이 전략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1단계에서 법적 절차를 후딱 마치고 2단계에서 리스크가 적은 의료서적 B2B 계약으로 초기 운영자금, 즉 종잣돈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돈을 기반으로 3단계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창의적인 아동도서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런칭하는 거죠. 안정적인 수익으로 창의적인 도전을 뒷받침한다. 이것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 이후에는 굿즈도 만들고 시리즈물도 내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거고요. 오늘 우리는 동화책과 의료기기 매뉴얼이라는 정말 뜻밖의 조합을 살펴봤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요, 단순히 두 개를 합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안정적인 B2B 시장에서 얻은 자금과 신뢰를 바탕으로 변동성이 큰 B2C 시장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전문 지식과 여러분의 열정을 담아서 어떤 뜻밖의 두 분야를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